해서 실험실에서 나온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진짜로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맛은 어떤가? 대양육 제품은 우리가 아는 진짜 고기와 맛이 다를 바가 없대요. 실제 요즘 대량 생산하는 닭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맛이 좋고 독도, 캐비아, 심지어는 멸종된 메모드 고기까지 DNA로 복구를 해서 즐겨 볼 수 있으니까 좋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DNA가 복제될 때마다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좀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나중에는 이것들이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진행함에 따라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를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 잘하는 것이 곧 자기 개발이다. 저는 여기 100% 공감을 합니다. 고동진 작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일이란 무엇인가를 읽던 중 마음 깊이 와닿은 문장이 바로 일을 잘하는 것이 곧 자기 개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HR 담당으로서, 여기서 HR이라고 하는 것은 휴먼 리소스입니다. 옛날 말로 치면 인사과, 인사를 담당하는 분이 업무 만족도와 자부심이 높아 이를 통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늘 컸대요. 신규 업무나 선배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이참에 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늘 제가 필요하며 도전하는 사람이었대요. 물론 처음 하는 일들은 잘 못했지만 이렇게 쭉쭉 계속 일을 처리하고 도움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10년 동안 인사라는 분야를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어딘가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라는 그런 기사여서 우리가 제일 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내가 바로 일을 잘하는 게 1번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꼭 한번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GPT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AI에게 내 얼굴 카메라를 보여주니까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본대요.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가 있대요. 인공지능과 지내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챙겨주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그것처럼 인공지능끼리도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날씨가 모르니까 책 읽기 딱 좋아라고 얘기해요. 요즘 시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날씨를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빅스비도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감정을 살피고 0.3초 만에 대답한다는 것은 사람보다 빠른 것 같아요. 우리 당황스러운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하죠? 꼴이 걸리는데 0.3초 만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 보여주니까 신나 보이네 감정까지 농담을 할 줄 알고, 아까 뒤로 누가 지나갔다라는 기억도 할 줄 알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픈 AI만 지금 하고 있는가? 구글도 다음날 AI 비서로 맞불을 놨습니다. 구글의 그 챗GPT 인공지능 혹시 사용해 보신 분 계실까요? 엄청 재밌는 아이인데, 제미나이입니다. 엄청 재밌는 아이예요. 재미나이. 자, 예전에는 우리가 속초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관광지 검색을 하고 사이트 찾고 블로그 뒤지고 관광지 어떤 특징이지, 속초에 어디가 가야 핫플이지 검색하고 식당 찾고 평점 비교하고 이런 걸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얘한테 물어보면 짜라락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구글이 오픈AI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재밌는 아이, 제미나이를 출시를 했으니까,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홈 버튼 꾹 누르면 나옵니다. 빅스비 누르면 빅스비가 나오고요. 홈 버튼을 꾹 누르면 제미나이가 나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소식들이 과연 여러분은 다가오고 있는지, 아직까지 남의 이야기인지, 아직까지 선구자들만 쓰는 물건인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죠. 전 세계 직장인 75%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예능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근데 나는 재밌는 아이랑도 별로 안 친하고 챗GPT도 안 친하고 빙이랑도 안 친하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25%에 해당하는 분들, 인공지능 하수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오셔야 됩니다. 혼마사요시, 손정희, 일본 최고의 부자, 그리고 네이버 창업자입니다. 자, 이 이혜진 창업자는 어디 있었죠? 원래 삼성 SDS에서 있었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과 SDS에서 이제 사내 벤처로 네이버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각각 네이버를 만들고 한 게임을 만들고, 그리고 합병해서 NHN을 만들고 같이 있다가 김범수 의장이 나가서 카카오를 차렸죠. 그리고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도전자들은 다 무너졌어요. 자, 그걸 보면서 네이버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늦었다 하고 일본에 가서 카카오를 벤치마킹해서 2011년 라인을 개발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라인이 쭉 컸습니다. 쭉 크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네이버가 PC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모바일에서는 카카오가 치고 올라왔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였어요. 야후가 잡고 있는 PC 시장에 모바일에서는 갑자기 라인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2019년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50, 소프트뱅크 50 합쳐서 A홀딩스라는 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을 통해서 라인 야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사이 좋았던 둘이 깨지느냐? 라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개인정보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느냐? 누가 관리하고 있었냐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네이버 클라우드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터진 거죠. 그걸 알고 봤더니 실제로 관리도 부실하게 했던 거예요. 사용자 정보를 암호화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암호화도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의 정보를 해킹으로 유출이 당했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그거를 시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정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정보상 살펴봤을 때는 좀 지나치지 않나 라는 게 핵심이 된 거죠. 라인은 아무래도 근데 팔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어쩔 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로서 어느 정도 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입장이고, 그렇다면 네이버는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고, 소프트뱅크는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다. 그래서 라인 일변 구하기, 참 이름도 잘 진다 그렇죠? 라인 일변 구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원칙은 하나다. 사업의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는 자는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을 이렇게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네이버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삼성에서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진 창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한 걸까요? 아니죠. 투자를 받아가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돈 없는데? 라는 게 첫 번째 오해예요. 그래서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상태에서 나한테 투자를 해주면 나한테는 천사 같겠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업계에서 이런 상태에서 투자해주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엔젤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정말 아이디어만 할 수 있는 상태는 엔젤 투자자가 첫 번째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회사 정도의 어떤 규모로 시스템을 맞춰 나가는 투자자들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죠.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가 잡히고 시제품 정도가 나오고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투자자가 벤처캐피탈, 줄여서 VC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자는 사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돈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꼭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오해, 사업은 돈 있어야 한다? 아니다.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전달을